네, 기본적인 웹셉 사용법은 웬만큼 알고 계시다고 가정하고 오늘은 심화된 내용에 대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강의 중간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웹셉을 자동으로 개축해주고 분석치를 알려주는 어떤 이런 진단 툴로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웹셉의 진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웹셉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웹셉을 이용한 미세 중첩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스탭을 활용한 초진환자 상담법,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들 교정치료를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교정사라면 누구나 교정을 잘 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중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단도 중요합니다만 치료가 끝난 후에 복귀하는 과정, 즉 중첩해보는 과정이 없다면 배우는 게 많지 않죠. 중첩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진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중첩인데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전공의 시절에는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사실 중첩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필름에 트레이싱지를 놓고 트레이싱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걸 OH 필름 같은 곳에 옮겨서 또 두 개를 같이 그려봐야 되죠. 또 그 두 개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컴퓨터로 엑스레이 두 장을 중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죠. 또 그걸 능숙하게 조작해서 중첩시킨다는 것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사진 자료들만 정리를 하시지 중첩까지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중첩을 했다고 쳐도요. 중첩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 겁니다. 그 중첩을 믿을 수 있나요? 대강은 맞겠죠. 하지만 1, 2mm의 어떤 구치부의 함입이라든가 1, 2도의 하악각 변화를 보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정밀하게 중첩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연필선 두께나 또는 중첩시키는 위치의 사소한 오차에도 이렇게 많이 달라져 버리는 게 중첩이니까요. 그래서 혹자는 중첩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려진다 이런 말도 할 정도입니다. 내가 구치부 인트루전이 됐다고 믿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중첩을 그리게 된다는 뜻이죠. 사설이 길었는데요. 웹셉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중첩을 쉽고 또 매우 정밀하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웹셉 화면이고요. 여기서 환자 목록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채널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가정하는 거는 치료가 끝난 후를 가정을 하는 거고요. 진단 상태가 아니라 치료가 끝난 후를 가정하는 겁니다. 모든 자료를 A자료, B자료 이렇게 다 올려놓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코드의 배경이 하얗게 되어 있는 건 아직 계측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A자료, B자료 둘 다 마찬가지죠. 이게 만약 계측이 되고 저장이 되면 이게 까맣게 변합니다. 이건 계측이 됐다는 뜻이죠. 보통 웹셉을 아마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 엑스레이를 들어가셔서 그래서 계측을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고 또 두 번째 거 들어가서 저장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다른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측을 먼저 쓰지 마시고요. 중첩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중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그 A, B 자료가 다 떠있죠? 이거를 둘 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중첩을 합니다. 중첩을 일단 하면은 일단 A랑 B가 이렇게 중첩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이제 이건 검은색 엑스레이 상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늘색과 오렌지색을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검은색과 빨간색을 쓰니까요.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 중첩 저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계측된 두 개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일단 그걸 활용하긴 할 건데 그렇게 저장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트레이싱을 끄시고요. 미세 중첩을 먼저 하는 거예요. 트레이싱과 엑스레이는 지금 같이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조정하게 되시면 트레이싱도 같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첩 슬라이더를 통해서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미세 중첩법이니까 정확하게 중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셀라 또는 두개골의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미세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조정되는 부분은 이제 후자, 즉 치료 후가 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포에서부터 애프터 웹셉이 워낙 사실 잘 중첩을 해주고 트레이싱도 잘 되는 편이라 크게 조절할 거는 사실 없는데요. 우리는 이제 주제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세 중첩법이니까 정밀하게 하는 게 좋겠죠. 제일 처음에는 먼저 회전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서 두개골이 어느 방향으로 약간 흔들림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예제는 흔들림은 없네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회전이 괜찮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 살짝 전상방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이 픽셀, 이게 1픽셀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제 그러면 거의 두개골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됐네요. 그죠? 이 정도 중첩을 이뤄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포토샵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레이어 위에 또 중첩선 그리고 거기다 맞춰서 막 껐다 켰다 해보면서 맞춰야 되는데 웹셉은 이렇게 지금 뭐 별거 안 했잖아요. 그죠? 중첩 한번 눌렀고 이동 한번 했고 그걸로 다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두 장이 정밀하게 중첩이 된 게 확인이 되면 트레이싱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첩 저장을 합니다. 저는 A, B 수로 할게요. 그럼 저장이 됐죠. 그럼 어떻게까지 된 거냐면 아까 중첩을 누름으로써 계측을 했죠. 그것까지 저장이 됐고 또 A와 B의 관계까지 저장이 된 겁니다. 사실 많은 걸 할 수 있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된 거냐? 그건 아니고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웹3이 물론 되게 정확하고 비교적 아주 정확한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일이 직접 찍는 것보다는 오차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미세 중첩법이 정확하고 정밀한 중첩을 원하는 거니까요. 그런 약간의 트레이싱 수정을 필요하면 해줍니다. 그때는 이제 중첩을 먼저 하셨으니까 이제 계측 탭으로 가셔가지고 계측 탭을 보시면 이제 여기 드랍다운이 있거든요. 보시면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먼저 A부터 해볼게요. 거의 정밀하지만 우리는 진짜 정밀한 걸 원하는 거니까 수정을 누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6번이 살짝 뒤로 가야 되겠네 하면 조금 더 움직여주고 이런 식으로요. 아래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미세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뭐 전치부도 필요하다면 살짝 더 조절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아까 A와 B의 관계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저장을 했잖아요.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측을 통해서 이제 점을 이제 이렇게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 관계까지도 나중에 중첩을 가면 저절로 반영이 됩니다. 그게 아주 좋은 점이죠. 여기서 다시 이제 환자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바로 그냥 드랍다운으로 B로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다시 수정을 누르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정밀하게 아주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잘 원하시는 만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장을 하시고요. 그럼 어떻게까지 된 거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중첩을 통해서 계측 저장이 됐고 A, B의 관계도 저장이 됐고 다시 이제 계측 탭으로 넘어와서 그 각각에서의 트레이싱과 엑스레이의 관계도 정밀하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중첩을 다시 넘어가게 되시면 이제 다시 불러오는 거죠. AB2를. 그러면 이렇게 아까 내가 부치부도 조절하고 전치부도 조절하고 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관계는 변하지 않았죠. 그죠? 그 상태에서는 이제 무엇이든 하시면 됩니다. 중첩 PDF를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중첩된 선에 대한 PDF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바로 저장은 안 돼요. 그래서 인쇄를 꼭 누르시고요. 저장해서 이제 PDF로 저장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PDF로 잘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는 다시 중첩을 불러오고요.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동이 보이잖아요. 트레이싱을 끄고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이동이 되는 상태에서 비디오 내보내기를 눌러보시면요. GIF 파일로 이제 비디오가 나옵니다.
정말 정밀한 중첩이죠. 이렇게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비디오 형식까지 얻는다는 건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등호기 때는 많이 하셨을 텐데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PPT를 가지고 하시죠. PPT에 적정한 템플릿을 통해서 사진들 다 이렇게 잘라서 옮겨 넣으시고 중첩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이렇게 할 텐데요. 웹섭에서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자료 정리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그냥 클릭 한 번에 그냥 PDF를 바로 뽑아줍니다. 이렇게 PPT가 잘 만들어졌고요. PDF가 잘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A 포토, 또 A 엑스레이, B 포토, B 엑스레이, 그리고 중첩까지. 이렇게 우리가 자료 정리에서 원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그죠? 환자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그것의 변화, 이 중첩을 보고 싶은 거니까요. 이 세 가지를 그냥 클릭 한 번에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로 간단하고 너무나도 파워풀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미세 중첩 부분 이런 거고요. 한 가지만, 한 환자에 대해서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토콜대로 그냥 바로 해볼게요. 특별한 말씀 안 드리고. 두 번째 환자를 다음 단계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중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하고 중첩을 합니다. 트레이싱은 까만색, 빨간색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트레이싱을 끄시고 이제 두개골을 맞춥니다. 이 환자도 사실 거의 바꿀 게 없네요. 보면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한 번만 시계 방향으로 조절해주고 이동은 거의 없네요. 약간 뒤로 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앞으로 살짝 잘못했네요. 오히려 아까가 맞았네요. 네, 됐네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이걸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측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4토에 대해서 수정을 눌러주시고 붙이거나 아니면 전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살짝씩 수정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한자로 누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드랍다운으로 바로 넘어가시고요. 수정을 누르고 미세한 조절들을 해줍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반영한 수정이 이 중첩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저장이 그 계측치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A와 B의 관계만을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계측 탭에서 수정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다시 불러와도. 그래서 반영이 된 걸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보셔도 되고 비디오로 내보내서 치료가 아주 잘 됐네요. 제가 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중첩 PDF로 저장해서 실제로 이렇게 PDF로 보여되고요. 아주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가지고 웹셉을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상태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답해드릴게요. 미세 조정에서 회전 중심은 셀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중첩의 기준은 셀라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시키시면 셀라를 기준으로 돌리게 됩니다. 확대를 하셔도 셀라를 기준으로 확대가 되고요. 축소를 하셔도 셀라를 기준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전도 셀라를 기준으로 회전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좋죠. 왜냐면 회전 중심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 우리가 회전을 시킬 때마다 되게 좀 짜증나잖아요. 이동은 그냥 이동이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확대율을 먼저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조절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동을 조절하시는 거. 이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기계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특별히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같은 수치가 있을 테니까요. 그걸 기준 확대율을 먼저 조정을 하시고 회전을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을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성장기 아이들은 일단 웹셉의 기본 중첩은 SN을 기준으로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SN 기준으로 중첩이 되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회전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회전을 살짝씩 조정해서 FH로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다 싶은 게 있으시다면 그 방향으로 중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하신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도 또 시간 있으시니까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페이스탭을 사용한 초진 환자 상담입니다. 이건 역시 웹셋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안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간단하게 구강내도 살펴보시고 또 상담을 진행하시겠죠. 그리고 자세한 건 사진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모델 인상도 뜨고 해서 진단 날짜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환자와 자세한 상담과 치료 계획을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진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환자의 두 번째 내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나요? 그죠? 이런 환자의 치료 동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시뮬레이션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는 환자가 치료 후에 자기 모습이 상상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치료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을 환자가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다면 그런 환자는 높은 확률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사가 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잘 해줘도 생각보다 환자들은 의사만큼 잘 알지를 못합니다. 환자에게 발치 교정을 설명하고 나면 환자가 나중에 입뺀 자리는 임플란트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환자는 의사들의 생각보다 치의학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구나 그러하듯이 사람들은 시각적인 정보에 더 확실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초진과 진단 날짜 사이의 간격과 초진 상담 설명의 시각화 이것을 웹셉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환자가 처음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게 되면 처음 오자마자 엑스레이부터 찍읍시다 또는 사진부터 찍읍시다. 환자가 일단 그냥 알아보러 온 건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에게 부담 없이 설명하지만 꽤 매력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페이스탭입니다. 일단 엑스레이가 필요 없고요. 침모사진 한 장이면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환자에게 일단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웹셉의 장점은 이렇게 모바일이 된다는 건데요. 환자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핸드폰을 꺼내세요. 그런 다음에 이 환자 레코드를 생성하시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엑스레이가 들어가 있지만 엑스레이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는 이 충무 사진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으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카메라를 켜십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환자가 이렇게 옆 얼굴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저절로 업로드가 일어나죠.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PC로 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PC 화면을 켤게요.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찍은 환자 화면이 보이죠? 충무를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페이스 탭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엑스레이를 클릭하시면 바로 계측 탭으로 먼저 들어갔잖아요. 충무를 클릭하시면 페이스 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여담인데 정모를 클릭하시면 케이스 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탭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셔서 환자에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치료 시작을 누르시고요. 이 5개의 점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점은 이렇게 맥실라를 움직이는 수술 케이스의 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상악 치아를 발치하거나 하는 상악 치아에 대한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악 치아에 대한 거고, 네 번째는 하악 볼 자체에 대한 이동, 다섯 번째는 이제 턱 끝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냥 환자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죠? 환자 처음 만난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그냥 찍었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가 발치를 하게 되면 아마 입이 대략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모핑을 해볼게. 모핑을 해서 전후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너 아마 이 정도로 변화가 될 거야. 어때? 괜찮아 보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장도 하실 수 있어요. 저장을 해서 사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입이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중첩도 보여주실 수 있고요. 아까 중첩 탭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런 비디오 내보내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GIF 파일 형식으로 이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죠. 필요하다면 치료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치료 전후를 이렇게 바로 즉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아주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환자가 약간 마음이 혹해지면 아마도 이제 진단 상담을 걸고 가겠죠. 그때는 이제 엑스레이도 찍으시고 사진도 더 제대로 찍으시고 해서 분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랑 진단 때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죠. 이 환자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측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분석이야 이제 분석 탭에서 이제 각 계측치들을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환자한테는 이제 치료 탭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치료 탭 시뮬레이션은 이제 일단 FH로 기본 정렬이 되고요. 환자 사진이 있으니까요. 자동 정렬 일단 먼저 눌러줍니다. 그러면 환자 사진이랑 엑스레이가 이렇게 병합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치료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아까는 간단하게 그야말로 정말로 약식으로 대략적으로 보여드렸다면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까지 있으니까 이때는 더 정식적으로 환자분의 치료를 설명드릴 수가 있죠. 이게 상악체의 몸체를 움직이시면 이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되고요. 바딜리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힙을 움직이시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회전 중심이 루트 팁이 되는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가 발치를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야. 치아도 아마 이 정도는 바딜리 움직이고 이 정도는 회전을 하겠지? 구치부도 어느 정도는 딸려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치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모핑을 해보면 전후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물론 이거는 페이스탭에서 한 결과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뒤에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환자는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어떤 실제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으로 보실 수도 있고 중첩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비디오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저장도 발치 치료 계획명에다가 발치를 쓰셔서 저장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면 수술도 또 수술 계획도 세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치료 계획 PDF 저장이라고 해서 눌러보시면 실제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치아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네가 어떤 치료를 할지, 치료 계획명까지, 환자 정보랑 치료 계획명까지, 치료 계획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환자에게 보여주면 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만약 하신다 그랬는데 수술량 같은 게 이제 필요한다고 한다면 실제 이동량 같은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는 종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가 이제 1cm라서 모는 한 눈금은 이제 2mm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너의 치아는 대략적으로 한 6mm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로 인해 뭐 입술은 한 3mm 정도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수치화해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만약에 더 정밀한 이것도 리니어 값이 필요하시다면 계측에서 저장하실 때 이미지 거리 보정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세 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1cm 자거든요. 그래서 그 1cm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맞추시면 저장을 하시면 그 실제 리니어 값도 보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치료 탭에 옮기셨을 때도 이제 그 보정된 수치를 통해서 이제 이게 바뀌게 되니까요.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실용 보고서 치료 전후가 나란히 오게 할 수 있냐고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은 지금 방금 보여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 보고서 말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환자 목록에서 환자로 들어가시고요. 정모를 누르시면 케이스 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레포트 두 개를 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치료 A, B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국내 사진, 또는 아예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런 양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템플릿은 되게 많으니까요.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양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구에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케이스룸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내가 방금 저장한 환자의 어떤 이런 게 이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중첩상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되진 않고 케이스 탭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부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점심시간에 이렇게 짬을 내서 참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공식적인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